ITQ 엑셀 2019년 1월 기출문제 B형 제1작업의 함수 계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1작업에 있어서 표를 입력하고 제목과 결제란을 만드는 여기 데이터 입력 부분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실 때 여기 지금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여기 비어 있는 부분들은 함수로 계산하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입력한 조건까지는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의 두 번째 조건인 함수 계산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행사 시작일에 대한 함수 계산을 보겠습니다. 상품 코드가 어디 있으신가요? 여기 있으시죠?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F이면 1월 3일, 그 외에는 1월 5일로 하는데 함수는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 시작일을 1월 3일 아니면 1월 5일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그 결정은 상품 코드의 첫 글자가 S냐 F냐에 따라서 바뀌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먼저 조건으로 F이면 1월 3일, F가 아니면 1월 5일이라고 넣으라고 조건을 if 함수를 사용해서 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if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첫 글자가 F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글자 값을 가져오는 left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시작일 계산해야 할 셀을 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상단에 수식에 가셔서 먼저 문자를 가져오셔야 되겠죠. 수식 함수 중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여기 left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문자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여기 B5셀을 문자를 가져오는데 왼쪽으로부터 몇 개를 가져올 것인가. 두 번째, 한 개를 갖고 오실 거죠. 저희는요. F인지 S인지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라고 이렇게 나오시죠. B5셀은 S로 하니까.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하셔갖고 수식 입력줄에 있는 레프트 함수 선택하셔서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레프트 함수로 가져온 값이 F인지 아닌지 if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식의 논리에 가시면 if가 있으시죠. if를 클릭하셔가지고 if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if 함수의 조건은 뭔가요? 레프트 함수로 오른쪽 여기 조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셔서 레프트 함수로 가져온 값이 S인지 F인지를 확인해서 이 값이 F이면 이 값이 F인지 조건이 되시겠죠. 대문자 F. 그리고 그 함수에서 문자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로 가져온 값이 F인지 아닌지를 따옴표 안에 문자 F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를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B5셀 같은 경우는 S이기 때문에 F가 아니니까 여기 false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만약에 F인 경우에 false가 아니고 true인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1월 3일이라고 출력되셔야 되고요. 만약에 레프트 함수로 가져온 값이 F가 맞을 경우는 1월 3일이라고 나오셔야 되고요. F가 아닌 지금같이 S인 경우에는 따옴표 넣어주시고요. 문자로 출력해 주시는 거죠. 1월 5일이라고 하는 문자가 출력되게끔, 날짜가 출력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지금은 S기 때문에 1월 5일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럭으로 행사 시작일을 계산해야 할 함수 계산해야 할 부분을 갖다 블럭으로 잡아 주셨는데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시면 지금 I5셀 첫 번째 줄에만 되셨죠.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어 있으시니까 수식 입력 줄에서 여기 끝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이 수식이 밑에 줄 이 선택된 범위 안에 자동 복사가 되십니다. 자동 복사가 되시면서 I5셀에는 B5셀 값을 B5셀에 있는 상품 코드를 갖고 왔고요. I6셀에는 B6셀, 그러니까 복사가 되시면서 수식이 자동 증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F인 경우는 1월 3일 제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행사 시작 계산했고요. 순위는 정의된 이름,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으로 매기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데 판매 수량 값이 제일 큰 게 1등, 제일 작은 게 8등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랭크 함수는 2010 버전에서는 없어졌고요. 2007 버전 함수입니다. 그래서 2010 버전에서는 랭크 함수가 랭크점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랭크 함수가 여기 함수 수식의 통계로 들어가시면 여기 랭크 함수가 있으신데
2010 버전. 그리고 기능도 똑같이 하십니다. 또 똑같이 하시는데요. 랭크점 EQ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이걸 사용하셔도 똑같이 되시는데 문제에서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범위를 잡으시고 여기 수식에 있는 걸 사용하지 마시고 함수 삽입에 가시면 2007 버전에 모든 함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를 갖다가 통계로 놓지 마시고요. 모두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쭉 내려가시면 아래 가시면 여기 랭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가 2007 버전에 있었던 랭크 함수가 여기 있으시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랭크 함수 그러면 도우미 창이 나오셨죠. 마법사 창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값이 어딘가요? 첫 번째가 H5셀. 판매 수량, 블랙 로즈 오일의 판매 수량이 몇 등인지를 여기다가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H5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판매 수량이 어떤 범위 내에서 몇 등인지 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반 안에서 아니면 2반 안에서, 그러니까 등수라는 건 어떤 집단 안에서 구하시는 건데 지금 순위를 매기는 집단이 어디신가요? 요 전체, 판매 수량 전체에서 350개가 몇 등인지를 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주시는데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매번 항상 랭크 함수가 ITQ 문제로 나오실 때 조심하셔야 할 거는 범위를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자동 증감으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H5셀만 자동 증감으로 H6, 7, 8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판매 수량을 랭크 함수로 등수를 구해야 할 범위 자체도 하나씩 늘어나서 H6부터 H13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동 증감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크 함수 사용하실 때는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 밑으로 자동 증감으로 수식의 복사가 되더라도 이 넘버는 바뀌고 등수를 매기는 넘버는 바뀌어도 범위는 절대 바뀌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라 그러죠. 이 범위는 항상 복사가 되더라도 바뀌지 말아라. 그래서 H5 앞에서 F4를 클릭하셔서 절대 참조를 넣어 주시고요. H12 앞에서도 F4를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면 수식이 자동 증감으로 복사가 되더라도 이 H5는 바뀌지만 이 절대 참조로 들어간 범위는 요대로 복사가 되십니다. 그래야지 요 범위가 정확하게 등수가 매겨지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오더를 클릭하시면 여기 설명이 나오십니다. 마법사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희가 그때그때 다 기억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이고요. 0이 아닌 값을 1 같은 걸 넣으면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지금 내림차순을 구하라기 때문에 0을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그랬더니 이 350개는 8등이랍니다. 요 전체에서 꼴등인 거죠. 8등이라고 여기 나오시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8등 들어가셨고요. 다음에 이 전체에 이 수식이 자동 증감으로 복사되라고 하실 거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의 끝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 증감으로 들어가시는데 기왕이면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네요. 뭐 시험 볼 때 바쁘실 때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안 바쁘실 때는 이게 수식 자동돼서 그러신 거죠. 일반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아까 회계 형식이 적용됐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맞춤이 숫자여서 오른쪽 맞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시험일 땐 그냥 뭐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서 순위가 매겨지셨고요. 그런 다음에 1등이 950개 맞으시죠? 그럼 그 다음에 3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은 블랙뷰티 판매 수량의 합계이고요. 결과값에 개를 붙이라는 건데 함수로 계산한 값에다가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자를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블랙뷰티의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하는 건 dsum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sum 앞에 sum 함수는 아시죠? 더하기 함수, 어떤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것들 다 더해주는 게 sum 함수인데 앞에 d가 붙은 건 뭔가요? 데이터베이스 dsum입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sum을 하라는 것, 조건에 맞는 것만 sum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1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 수식에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있으시고 범주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으십니다. 여기 상단 메뉴에 분류되어 있어 나와 있지 않으시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서는 지금 dsum 다 D가 붙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건 dsum이시죠.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수식 입력창에 나오시는데 저희가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신가요? 그래서 이 표를 그냥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 로즈의 판매 수량을 구하는 거니까 판매 수량까지 넣어주시면 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절대 참조를 넣으실 이유가 없는 게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자동 증감으로 복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범위를 잡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합계를 구할 필드는 어디 있나요? 판매 수량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십니다. 그럼 필드를 갖다가 7이라고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일곱 번째 있는 판매 수량 중에 어떤 것들만 골라서 더할 거냐라고 물어보셨죠. 그게 바로 조건이십니다. 크리테리아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블랙 뷰티입니다. 어, 공, 아, 그러니까 공급 업체가 블랙 뷰티인 거죠. 근데 정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 정말 주셔야 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으실 때 저희가 아까 요 주황색 필드명도 같이 잡으셨고요. 조건을 잡을 때도 항상 필드명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업체부터 블랙 뷰티까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블랙 뷰티가 첫 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요 공급 업체 블랙 뷰티라고 다른 줄에 공급 업체 뭐 한국통상이라고 다른 줄에 조건을 입력하고 그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ITQ 시험에는 항상 언제나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에서는 조건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 필드명과 같이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조건만 문제로 나오십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나 조건을 선택하실 때 필드명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값이 나왔습니다. 블랙뷰티에 해당하는 게 350개랑 그 다음에 437개를 더해서 787개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시고 그 문제에서 결합연산자를 사용해서 꼭 뒤에다 개를 붙이라 그러셨죠.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나온 함수값이 수식 입력줄에 있으신데 수식 입력줄의 끝을 클릭하시고요. 이 값에다가 결합할 거다. 그래서 결합 연산자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뭘 결합하냐면 문자기 때문에 역시 따옴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를 개라고 넣어주시고 따옴표 닫아주시고 이렇게 줄 거라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니까 문자로 인식해가지고 가운데 맞춤이 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3번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4번은 화장품 할인가의 평균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반올림을 천 단위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계산한 값이 34,600이 나왔을 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35,000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용할 그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 라운드 함수와 그 다음에 화장품의 할인가의 평균을 구하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장품의 할인가만 골라서 평균을 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dsum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D-average 함수로 화장품의 할인가 평균을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오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라운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I14세를 클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요 수식에 없으시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중에 첫 번째 D 에버리지 함수가 있으시죠. 확인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잡아주신다고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상품 코드부터 필요 없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할인가까지 필요하시면 할인가까지 잡으셔도 돼요. 꼭 뭐 판매 수량까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잡아주시고요. 필드는 저희가 필요한 게 어디 있으시죠? 할인가를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필드는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섯 번째 할인가 중에 평균을 어떤 거의 평균을 구할 거냐면 분류가 화장품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값을 할인가를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으로 해준 값을 구하는 거죠. 조건은 어떻게 해요? 항상 IDQ 시험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로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조건이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분류와 꼭 필드명과 함께 분류와 화장품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화장품에 해당하는 할인가만 더해서 나누기 3을 해준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시죠. 이 값을 가지고 다음에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값이 끝이 아니니까 이 값을 라운드 함수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잘라내기로 잘라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라운드 함수는 수학입니다. 여기 수학에 들어가셔서 여기 라운드라고 있으시죠? 반올림 함수. 그래서 넣어주시는데 어떤 값을 반올림할 거냐면 d 에버리지로 찾아온 값. d 에버리지 찾아온 값이 66.66.66666 이런 이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반올림할 거냐면 반올림 하실 때 이 넘버를 소수점을 넣는 거는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 아래 소수 첫째 자리는 1, 2, 3, 4고요. 소수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디서 주셔야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이게 6이면 반올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주시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얘가 66,000이 이 값이 D 에버리지의 값이 66,0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장품 할인가의 평균이 반올림 되어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되어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은 미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시죠. 최저 가격이라는 건 이 가격 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오는데 이 중에 범위에서 가장 낮은 값을 찾아주는 함수는 미인 함수입니다. 그거는 미니멈의 약자신 거죠. 함수 추가에 가셔서 통계에 가시면 이렇게 쭉 있으신데요. 여기 통계는 어떤 거냐면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이런 게 여기 통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을 클릭하시고요. 간단하십니다. 저희가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 범위만 이렇게 이거 역시 절대 범위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복사하실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범위만 한번 잡아주시면 가장 낮은 값인 7,700이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가 가장 복잡하신 함수신데요. 맨 마지막은 뭐냐면 판매 금액을 찾아오는데 H14셀이 어떤 셀이셨죠? H14셀은 한 가지의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랙 로즈 드랍다운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수면팩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 C가 될 수도 있고 어떤 8가지 그 다음에 상품명이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셀이 H14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메뉴를 그러니까 그 상품명을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 금액도 계속 바뀌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번 이 H14셀이 선택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값을 찾아서 계산해 줘야 되는 문제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필드에 판매 금액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판매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필드에 있는 가격 필드랑 그 다음에 판매 수량 필드를 곱해 가지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 로즈 오일이 선택되어 있으면 거기에 로즈 오일의 가격인 12만 3천 원과 그 다음에 블랙 로즈의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인 350을 곱한 값이 여기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랙 로즈가 아니라 수면팩을 골라주면 수면팩의 가격을 5만 5천 원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수면팩의 판매 수량 437개를 찾아와서 두 개를 곱해준 값이 여기 나오라는 것. 그래서 사용한 함수는 vlook 함수입니다. vlook은 vertical lookup이죠. lookup이라는 건 검색하다는 뜻이 있으신 단어잖아요. 그래서 검색해서 근데 어떻게 세로로 된 표에서 vertical 세로로 만들어진 표에서 검색해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블랙 로즈 오일을 선택했다 그러면 찾아와야 할 값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 블랙 로즈 오일의 가격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판매 수량 두 개를 찾아와서 두 개를 곱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v6 함수를 첫 번째는 가격을 찾아오는데 한번 사용하시고요. 또 한 번은 판매 수량을 찾아오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J14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수식의 찾기 참조 영역에 보시면 vlook 함수가 lookup 함수가 있으십니다. 이걸 선택하셔가지고요. 하시는데 저희가 찾아와야 할 값은 어디에 있는가? 저희 H14셀에 선택되어지는 값을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오실 거죠. 찾아오야 할 밸류는 여기에 H14셀이십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오기 위한 그 값들의 이 항목과 그다음에 이 항목에 해당하는 그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판매 수량 같은 게 찾아오는 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 어레이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저희가 상품 코드가 필요 없어도 처음부터 쭉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요 테이블 어레이를 찾으실 때 뭐부터 찾으셔야 되면 저희가 상품명인 블랙 로즈 오일이 첫 번째 필드이셔야 되고요. 다음에 찾아오고자 하는 가격이나 판매 수량이 끝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니까 끝은 어디까지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작은 음, 테이블 범위를 넣어주는 시작은 요 상품명이 있는 필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격을 찾아오실 거면 가격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그냥 판매 수량까지 끝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장만 정확하게 상품명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블랙 로즈 오일이 선택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뭘 찾아오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가격을 찾아오실 거죠. 가격을 찾아오는 게 하나, 둘, 세 번째 필드시죠. 그래서 세 번째 필드를 찾아올 건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레인지 룩업이랑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건지 하면 그럼 false라고 넣으셔야 되고요. 비슷한 값을 찾아오면 true라고 넣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시험에서는 false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값을 넣으시면 에러가 나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범위 내에서 값을 찾아오는 때 찾아온 vlook 함수를 어떤 범위 안에서 비슷한 값을 찾아올 때는 true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는 항상 H14셀과 딱 맞는 값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꼭 false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벌써 나오시죠? H14셀을 이 범위에서 세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을 찾아오면 12만 3천 원 딱 맞으시죠? 확인을 해주시면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가격을 찾아왔고요. 다음 판매 수량을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 중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곱하기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vlook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하겠습니다. 수식의 찾기 참조형에 가셔서 vlook 함수로 뭘 찾아오셔야 되나요? 판매 수량 값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look 함수가 나오시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값은 H14셀에는 블랙 로즈 값을 찾을 건데 어떤 범위에서 찾을 거냐면 꼭 이 범위는 이 상품명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랬죠. 상품명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판매 수량을 구하실 거니까 판매 수량까지 넣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찾고자 하는 값은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십니다. 다섯 번째 필드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값을 비슷한 값 아무거나 찾아오면 되는지 아니면 정확함 찾아오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false라고 꼭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확인을 보시면 350이라고 나왔습니다. 블랙 로즈 오일의 판매 수량은 350개 맞으시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앞에 12만 3천 원 찾았던 것과 뒤에 vlookup이 찾은 350개를 곱해준 값이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랙 로즈가 아니라 뭐 수면팩을 바꿔주면 수면팩 값으로 곱해져서 여기 또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vlook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를 곱해줘서 저희 6번 문제 상품 판매 금액을 해결하셨고요. 맨 마지막 문제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할인가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적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할인가 범위 여기다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라고 하셨으니까요.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으시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세규칙으로 하셔도 되고 데이터 막대 하셔도 되는데 세규칙으로 들어가시면 셀 값의 기준을 해가지고 서식 스타일이 데이터 막대로 하는데 종류는 최소값과 제일 작은 것과 그다음에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녹색으로 나타나셨죠. 색깔 막대 그래프의 색깔은 여기 밑에 보시면 녹색이 있으십니다. 올리시면 이 색깔 나오시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익숙하게 쓰시면 위치를 아시는데요. 녹색이라고 넣어주시고 다음에 확인이라고 넣어주시면 최대값은 꽉 차고요. 최소값은 0이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에 준해서 딱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까지 넣어 주셨으면 저희가 제1작업에서 해야 할 함수 계산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